여러분들 언어라는 것이요, 나의 개성, 나다움을 표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금방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언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디자인합니까? 여러분들 언어의 디자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샘 앤 파커사에서요, 2022년 8월에,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된 것이요,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언어를 디자인하라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유영만 교수 다 아시죠? 한양대학의 교육학과에 계시는 유영만 교수하고요, 박용후 씨라고 기자 출신이신데 관점 디자이너라고 자신을 브랜딩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의 공저로 언어를 디자인하라라는 책이 나왔는데 초록색의 예쁜 책으로 나와서 굉장히 많이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 책을 저한테 소개해달라고 출판사에서 요청이 와서 책을 받아보니까 유영만 교수 책이에요. 유영만 교수 책은 저는 믿고 읽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요, 교육학자의실에서 철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여러 학문 분야를 잘 융합해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담론들을 아주 쉽게 잘 이야기하시는 분이죠. TV에도 자주 출연하시고요. 그래서 유 교수님이 쓰신 책이 읽기도 수월하면서 삶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교수님 책이면 무조건 읽을 만하다. 그리고 목차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언어의 조탁이 우리 모두의 나다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7가지의 사전을 만드는 아주 독특한 제안을 이 책이 담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당연히 소개를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요, 우선 파트 1에서는 언어를 디자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요, 주로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정리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어를 조탁하는 그런 영역이니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파트 2죠. 방법의 하나로 7가지 사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포함해서 쭉 글을 담고 있습니다. 신념, 관점, 연상, 감성, 은유, 어원, 가치사전, 이렇게 7개의 사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다를 소개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중에 정말 제 마음에 들었던 몇 가지 사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파트 1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글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굉장히 명료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어요. 그러면 글을 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을 읽은 후에 해석 또는 주체적 해석 또는 재해석을 하는, 책을 음미하고 계속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해석 행위를 통해서 그 책에서 얻은 어떤 내용 또는 언어들, 그것을 자기식의 집으로 지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화함으로써, 제가 자기화라는 용어를 엄청 자주 쓰지 않습니까? 유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화해서 자기식의 집을 짓는 것, 이것이 결국은 나다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책 전반부에 쭉 설명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을 유 교수는 언어적 나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유 교수님이 이 독서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깊이 읽기인데요. 이 깊이 읽기라는 건 독특해요. 독특하다기보다 정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이런 거예요. 책을 읽을 때 몰입해서 읽는 게 우선 책 읽기의 출발이죠. 몰입만 하면 안 되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책을 몰입해서 맥락을 읽고 그 맥락을 다시 빠져나와서 자기식으로 재해석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읽는 게 깊이 읽기라고 유영만 교수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얘를 반복하면 뇌가 그렇게 깊이 읽고 깊이 생각하는 쪽으로 회로가 뻥 뚫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패턴 리와이어링이라고 얘기하죠. 뇌의 어떤 패턴을, 와이어를 새로 뚫는다,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데요. 이게 워싱턴 대학의 데이비드 레비라는 교수가 연구를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표피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정보도 아주 단편적인 정보를 얻고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산일된 상태에서 머리에 남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의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깊이 읽기를 통해서 깊이 인식하고 깊이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것을 리와이어링, 뇌를 그 방향으로 뚫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표피적인 삶밖에 살 수 없다. 이게 이제 유영만 교수가 깊이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요, 2017년에 18세 이상의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해력 조사라는 걸 했대요. 그랬더니 38%가 중학생 이하의 문해력을 갖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이 책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표피적인 인식, 이것을 팝콘 브레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팝콘 브레인의 상태로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나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나다운 인생인지 등등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깊이 읽기, 사유하기, 그것을 표현하는 자신의 언어를 갖기, 그 언어를 디자인하기,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다. 유영만 교수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요구하는데요.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범생 하잖아요. 그런데 모범생은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험생이라는 용어를 유영만 교수가 쓰고 있어서 제가 읽으면서 아하 하고 감탄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만, 요컨대 들레즈의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의 평범한, 우리가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부라는 것은 그 밖으로 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것을 접하고 모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모험해서 체험하고 모험해서 독서를 해서 알게 된 것을 자기화해서 자기의 상황에 적용시켜보고 자기 생각으로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이것을 하는 것을 모험생이라고 유영만 교수가 표현을 한 것이죠. 들레즈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개념인데, 이 개념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앞부분에서 정말 명료하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요, 7개의 사전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요, 제가 아하 하고 느꼈던 게 연상사전이에요. 연상사전이라는 건 무엇인가의 단어, 무엇인가의 상을 하나 발상을 하면 그 단어와 연관된 연상 단어들을 쭉 같이 생각을 해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별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고 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메모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연상된 단어들을 이어서 뭔가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이런 작업을 하면 우리가 생각력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을 점점 더 잘 쓰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근거한 글이니까 자기다운 글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키 글이라 그래서 월화수 목요일 날은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는 주제를 주면은 뭐 추석과 사람, 뭐 추석과 음식, 뭐 추석과 기억, 이렇게 서브 주제를 4개를 줘요. 그러면 월화수목에 4개의 문장을 쓰는 거죠. 마치 유영만 교수가 지금 얘기하는 연상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금요일 날 얘를 모아서 이음글을 써보도록 합니다. 이음글을 쓸 때는 연상과 연상의 사이를 이어주는, 저는 그걸 퐁당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면 우리 다움을 발견함과 동시에 글쓰기에 연상의 능력을 키운 상태에서 글쓰기를 하시는 거니까 글쓰기 능력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연상사전이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감성사전인데요. 이것도 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떤 단어를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된 자신의 감성을 나열해 보라는 겁니다. 쓰레기통을 예를 드는데요. 쓰레기통 그러면 더럽다, 토하고 싶다, 쓸쓸하다, 배부르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인데, 이렇게 쭉 나열을, 그 단어와 관련된 감성을 나열해 놓은 상태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명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쓸쓸하다를 생각하면서 간이역을 떠올렸답니다. 그러면 쓰레기통과 간이역이 글의 주제로 나온 것이죠. 이렇게 썼대요. 쓰레기통, 영원히 버려지기 전에 세상의 모든 쓸모 없음이 잠시 머무르는 쓸쓸한 간이역. 하고 여러분들 무릎을 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감성사전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들면 은유사전인데요. 이것도 감성사전이랑 유사하긴 한데 은유의 기법을 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 애절하다, 그립다, 뜨겁다, 기다리다, 애간장독이다 이제 이런 것이니까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명사 하나를 선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초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에 양초를 떠올림으로써 은유가 가능한 그런 소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메모를 쭉 이어서 해놓으라는 것. 이것이 이제 사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신념 사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념에 대한 나의 생각들, 나의 신념들을 적어 놓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공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물건, 좋아하는 취미 등을 나열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적어두는 그런 작업을 하라는 것이죠. 이 신념 사전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사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을 결합하면요, 자신의 꿈을 찾고 자기다움을 찾는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 교수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사전들은 저는 꼭 여러분들이 사전으로 쓰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종류의 글쓰기 수첩을 하나 마련을 하셔서 쭉 해보시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어를 우리가 조탁하는 것이고 언어를 디자인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언어를 디자인함으로써 우리다움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그런 길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어를 디자인하라 이 책이요. 일단 유영만 교수의 특징이자 박용후 대표의 글솜씨일 것 같은데요. 일단 문장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데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동시에 오늘 제가 쭉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 언어를 조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고 계실 겁니다. 댓글로 적극적인 지혜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